자,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될 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 금액이 문제에서 직접 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은 직접 조회해가지고 금액 확인한 다음에 입력하십시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 이겁니다. 장부를 조회한 다음에 금액 파악해서 그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 유형. 그것도 좀 주의하자 이거지. 됐죠? 자, 조회를 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은 쭉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제4절에서 장부 조회라는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회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단원 공부하고 나면 어떻게 조회해야 되지라는 부분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다가올 것이다. 됐죠? 지금은 얼떨떨 하더라도 그냥 이러한 조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구나. 가볍게 들어보시라. 됐죠? 자, 거래처에 대한 잔액을 묻는다. 뭐 A라는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보십시오.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조회한답니다. 그리고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잔액을 묻고 있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전부 모아가지고 잔액을 하나의 표로 쭉 나타내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시산표라고 했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를 통해서 특정 시점의 계정 과목의 잔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의 거래 금액, 그러면 해당 날짜의 전표 내용을 보면 되잖아. 그지? 전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또는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계 있으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그리고 이 두 메뉴 중 하나를 가지고 해당 날짜의 분계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총계정 원장. 아시죠? 총계정 원장 하나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쭉 모았다 이겁니다. 기초금액, 증가금액, 감소금액 잔액을 쭉 모아가지고 나타내는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거를 가지고 특정 날짜의 거래 내용을 쫓아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경해 보십시오. 자, 10월 22일. 자,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 4월 30일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구리전자에 대금으로 발행해 주었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자, 애당초 원재료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고요?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겠습니까?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지급 어음 그렇게 회계 처리되었을 겁니다. 원재료 구입하는 건 주된 영업 활동이다, 그지? 주된 영업 활동에서 어음을 발행했다고요? 대변은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 지급 어음, 차변은 원재료 그렇게 회계 처리되었을 거라고. 자, 대변에 기록되어 있던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이제 없어진다 이겁니다. 차변에 적히고요. 대변은 이제 돈 줘야 됩니다. 뭘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은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됐죠? 계정 과목은 분석 끝났어. 그리고 지급어음에 대해서 거래처 구리전자라고 입력해야 될 겁니다. 자,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분석 끝났는데 금액 2,200만 원은 문제에서 직접 제시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회를 해라 이거지. 어떻게 조회하면 되겠습니까? 4월 30일의 해당 일자의 거래를 보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거래를 보려면 이 두 메뉴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자, 우리가 뒤에서 제 6장, 7장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할 겁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하려면 우리한테 원재료 파는 회사가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줄 겁니다. 세금 계산서에 보면 물건값이 얼마고 부가가치세가 얼마입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는
4월 30일의 원재료 구입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래고 그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랑 차변대변 회계 처리 내용이랑 다 기재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4월 30일자 거래를 보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4월 30일로 조회해야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본다. 그리고 날짜를 언제로? 4월 30일로 적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지? 자, 상단부에는 원재료 매입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의 내용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들이 쭉 적힙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라고.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장부에 적혀야 되는 차변 대변 내용이 적힙니다. 차변 대변 내용. 아래쪽에 적히는 내용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용이 기재됩니다. 당연하다. 자, 이렇게 상단부, 하단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원재료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거든. 대변의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되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였습니까? 2,200만 원이 될 겁니다. 대변의 지급어음 2,200만 원 기록되었었으니까 없애는 금액도 얼마? 2,200만 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회해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됐죠? 자, 2,200만 원 금액 확인했고요. 자, 이제 요거를 확인했으니까 이제 차변에다 이제 일반 지급 입력해야 되는 거는 지급 어음을 없애면서 돈 주는 거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 발급되는 거래가 아니야. 이미 물건 구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4월 30일로 이미 그 내용이 부가가치 신고서 내용이 쫙 기록되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급어음 없애는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계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만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날짜 10월 22일이고 어느 메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야.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와가지고 10월 22일로 입력하는 거다. 차변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구리전자다 그지? 구리전자. 대변에 기록될 때도 구리전자 기록되었으니까 차변에 기록해서 없앨 때도 구리전자 기록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얼마요? 2,2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리고 자, 대변에 뭡니까? 당좌이금. 당좌이금.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는 핵심이 뭐라고? 조회를 일단 해야 된다. 어떻게 조회하지? 그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나중에 제4절에서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제4절에서 확인하시게 되겠지만 어떤 금액을 조회할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조회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도 조회할 수 있고 저렇게도 조회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조금 전에 확인했던 2,2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조회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입력했던 요 내용, 자, 잠시 삭제합시다. 자, 체크해서 삭제하자. 자, 요 분계를 입력하기 전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자, 특정 날짜 4월 30일자라는 거래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조회해 보았는데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구리전자라는 거래처에 대한 지급어음으로 잔액이 남아있을 거다 이겁니다. 지급어음 계정 과목으로 대변 회계 처리할 때 뭐를 기록했으니까? 거래처를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요 내용은 2,200만 원이라는 내용은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 자, 가볍게 들어봐. 구경해 보십시오. 자, 메뉴 화면에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 열어서요. 자, 날짜는
뭐 1월 1일부터 출발하든 뭐 4월 1일부터 출발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4월 30일 현재 구리전자에 대한 지급어음 계정 과목의 잔액을 확인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저는 그냥 1월 1일부터 4월 30일로 줘야겠습니다. 자, 조회하는 기간 입력할 때 월만 입력하면 시작하는 날짜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이 자동으로 표시되고요. 끝나는 날에 대해서는 월만 기록하면, 예를 들어서 4월만 입력하면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뭐라고요?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라고. 자, 계정 과목 안에서 조회 보조창 띄워가지고 지급어음 계정 과목 불러옵니다. 됐죠?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구리전자랍니다. 자, 거래처 입력 안에서 구리전자 검색해서 불러옵니다. 161번 코드 번호 거래처네요. 그러면 구리전자에 대한 지급어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다 이겁니다. 전기로부터 넘어온 금액은 0원이야. 0원에서 출발해서 지급어음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이고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됩니다. 감소한 건 하나도 없고 증가한 것만 2,200만 원 있었고요. 그래서 잔액이 2,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결과 내용을, 요약된 결과 내용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별게 아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커서 위치시켜서 더블 클릭하면 된답니다. 어떻게? 자, 처음에 나타난 화면이 사실은 잔액이라는 탭 내용이었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거쳐가지고 이런 내용이 도출되었지?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 이런 거를 실무에서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드릴 다운. 용어가 시험에서 출제는 안 돼. 그러나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라고. 신입직원 갔는데 드릴다운 용어를 알고 있다고요? 유능한 직원을 왔다라고 환영할 겁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결과를 가지고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을 드릴다운이라고 부르고 드릴다운 기능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공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별거 아니야.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전표까지 볼 수 있는 거야. 4월 30일에 구리전자에 대해서 지급어음 회계 처리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2,200만 원 기록되었어. 자, 봅시다. 그 내용은 이랬답니다. 차변에 이렇게 대변에 지급어음 2,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요 분계는 어느 메뉴에 있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있고 날짜는 4월 30일입니다 라고 상세 내용이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보았던 요 내용이 조회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2,200만 원이라는 4월 30일의 대변 지급어음이라는 금액을 거래처 원장 메뉴를 통해서 드릴다운 기능 사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 지급어음 계정 과목의 잔액은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도 조금 전에 보았던 2,200만 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메뉴 열어볼게요. 날짜는 4월 30일로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서 부채 쪽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보입니다. 부채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에다 그지? 잔액이 어디 표시된다고? 오른쪽에 표시된다고. 잔액이 110995000이네. 어떤 결과를 거쳐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지?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다. 무슨 기능? 드릴다운 기능 활용해야 된다. 자,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급어음 계정 과목 잔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상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요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4월 30일자 거래가 보인다 이겁니다. 어떻게 더블 클릭하면 밑에 점표 내용 볼 수 있다. 뭡니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4월 30일자의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분기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구리전자한테 어음을 발행해 주어가지고 대변의 지급어음이 기록되었구나. 얼마가? 2,200만 원이 이 금액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급어음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총계정 원장 메뉴 엽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렇게 조회하면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4월 30일의 그거 분계만 필요하니까 4월 30일이 요 조회 기간 안에 들기만 들면 돼. 자, 계정 과목은 뭡니까? 지급어음이야. 252번 코드 번호네. 자, 그러면 지급어음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나옵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에다 그지? 기초금액 오른쪽에 적히고요. 증가한 거 오른쪽, 감소한 거 왼쪽에 적힙니다. 감소한 건 하나도 없다 그지? 이렇게 총계정 원장이 나오고요. 4월 달의 거래니까 요 4월 달에 여기 기록이 될 겁니다. 자, 4월 달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4월 달에 대변에 2,200만 원이 적혔네. 요거는 과연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상세 내용 보고 싶답니다. 어떻게? 더블 클릭하라고. 드릴다운 기능이지. 자, 그러면 4월 달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이 대변에 적혔던 거래는 딱 한 건밖에 없답니다. 더블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점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또 볼 수 있네. 그죠? 4월 달에 대변에 지급어음 계정 과목 적혔던 거는 4월 30일자 거래밖에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구리전자에 대해서 지급어음을 발행해 준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회하든 저렇게 조회하든 동일한 내용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제4절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 내용 공부하고 나면 이런 문제 장부 조회를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200만 원 조회 내용 확인하고 나면 이제 그 금액을 자, 열리는 메뉴 좀 다 닫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다가 이제 차변, 대변 입력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우리 이미 입력했던 걸 삭제했으니까 그지? 삭제한 데이터 가가지고 삭제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2,200만 원 차변, 대변 요거다 그지? 요거를 체크해서 다시 데이터 복구 클릭해서 다시 불러옵시다. 됐습니다. 이 SC 버튼 눌러서 다시 일반 점표 입력 메뉴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삭제했던 차변, 대변. 차변의 지급어음, 구리전자에 대한 거 2,200만 원, 대변의 당조예금 2,200만 원 요걸 다시 불러왔다. 제가 애당초 삭제했던 이유는 조회하는 과정에서 2,200만 원 요게 반영이 되어버리면 자네에게 혹시 영원으로 생기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냥 없앴던 거고요. 사실은 4월 30일자로 조회하다 보니까 요 영향은 받지 않았었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하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